자,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주역사주 강의 상권 136쪽 경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금, 천간이죠.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천간, 시기적으로는 가을을 의미하고요. 오행으로는 금을 의미하죠. 자, 우리는 사주를 공부할 때 경금 하면 그냥 금으로 생각합니다. 금이라는 어떤 그 성정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천간은 문자죠. 그 음양, 오행 그리고 10개의 천간,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행이 나오고 그 오행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행도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5가지 그 오행에 음양이 있는데 그걸 그 음양을 다 더해버리면 5 곱하기 2에서 10개의 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도 결국 뭡니까? 음양과 오행이 확장돼서 10개로 범주화한 거예요. 음양과 오행은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거든. 생성 원리의 그 결과가 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0개의 천간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범주화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그 10개의 천간 중에서 8개를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위에는 천간 사주팔자를 보면 위에는 천간 5개, 4개가 나오고 그죠? 연원일치로 그다음에 지지에도 연원일치 지지가 4개가 나옵니다. 천간과 지지 8개가 나오죠. 지지도 그 안에는 지장간으로 천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간과 지지는 모두 다 천간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속성, 우주 만물이 생성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범주화한 그 10개의 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각자의 그 사주팔자 8글자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어떤 자연적인 속성을 부여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부여받은 그 성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적응해 가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맞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야. 되게 사주 하는 분들이 그거 잘 맞췄어. 뭐 이거를 말하지만 사실은 사주팔자는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링. 인생 상담이라고. 그 내가 부여받은 8개의 그 자연의 속성이 그 대운과 세운이라는 시간이 흘러 들어왔을 때, 시간과 공간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속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직진하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죠? 우리는 내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등대불 삼아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틀려야 정상이에요. 그죠? 자, 올해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걸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 그럼 나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그걸 피해갔어. 그렇다면 내 사주팔자는 틀린 거지. 그죠? 내가 그것을 피해갔으니까. 이것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통해서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금은 가을을 상징하죠. 시간적으로는 오후가 되고요. 그리고 계절로는 가을인데 그래서 추수의 의미가 있고 수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을 단지 금속, 그 재련되지 않은 금속이라고만 판단하게 되면 그 코끼리 중에서 다리 한쪽만 붙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양 오행에서 천간으로 범주하듯이 그 주역은 상으로 범주하여 상으로. 즉 음양 오행을 통해서 8개의 괴상으로 이 세상을 범주화해요. 사주 명리학은 10개의 천간으로 세상을 범주하는데 주역은 8개의 상으로
이 세상을 범주한다. 건태리진 손감감곤. 그죠? 아, 주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태극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태극기, 중앙에 태극이 있죠. 음양, S라인이 있는 양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상이 있습니다. 건곤감리. 그것이 바로 우주의 생성 원리를 범주한 그 복희 8개의 8개 중에 4개를 만을 선정해서 해놓은 거야. 건태리진, 손감강곤 중에 건곤감리라는 괴상만 4개를 배치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보면 그 태극기를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그것을 보고 명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자연의 순환 이치, 인간의 순환 원리, 생로병사 이걸 다 품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의미를 가진 그 상이에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얼마나 멋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그냥 작대기 뭐 몇 개 그려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물론 각자 나름의 그 나라의 문화적인 속성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태극기를 보시게 되면 다른 시각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설명드렸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화계죠. 이화계. 양이 2개가 있고 가운데 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화계인데 화입니다. 화. 화는 첨단으로는 병과 정이 있죠. 병화, 정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권토입니다. 권토. 주역의 상으로 권토. 근데 첨단으로는 기토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경금. 금이죠. 경금이고 오행상 금이 됩니다. 그 상으로는 태택이에요. 태자인데 상은 택이에요. 연못택자. 연못을 상징합니다. 이 금은. 이 그 기토는 뭡니까? 권토라고 해서 토를 상징하는 거고요. 정화, 병화 이것도 이화기라고 해서 화를 상징해. 자, 그래서 여름에 열매라 그랬죠. 병화라는 꽃이 피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 정화 보면 이 기토 음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죠? 중간에 들어와서 그 확장하는 양이 화는 그 양기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합니다. 이거의 중심을 잡아줘요. 질서를 잡아줘요. 열매로 보게 되면 열매 씨앗이 그 열매 그 속에서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선천상극 시대, 즉 봄과 여름에 그 무한팽창하던 그 양기를 열매에 담아서 후천세상, 그 가을로 상징되는 후천세상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정화예요. 정화. 지지를 보게 되면 자축이며 진사오, 오시가 되겠죠. 오시. 그죠? 오시가 이제 선천의 양기가 가득한 세상을 정리하고 이제 그 토기운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성숙되지 않은 씨앗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해서 거름으로 써버리고 삭혀서 남은 그 순수한 알갱이, 병든 알갱이 말고 순수한 알갱이만을 가을 경금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토는 종교의 발생지라 그랬죠. 종교의 발생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동양 종교, 왜 서양에 있는 모든 동양 종교가 바로 이 기토, 즉 시간적 미시인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교리를 설명해요. 자, 이 본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어머니의 성정이라 그랬잖아. 그렇지만 어머니는 냉정하다 그랬죠. 병들고 다음에 씨앗이 될 수 없는 그런 씨앗은 다 삭혀서 거름으로 쓰고 알갱이만을 경금에게 넘겨줘요.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이 가을 경금에게 썩은 씨앗을 넘겨준다면 이 씨앗은 결국 이 감수계에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임계 자리에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 중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다음 봄에 태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본토가 바로 정화시키는, 이 우주를 정화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동학을 이어받은 그 증산도나 대순진리 같은 데서는 여기 이 지점을 개벽의 시기라고 말해요. 개벽. 천지개벽. 그죠? 지금까지 선천세상이 저물고 후천세상을 여는 개벽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금을 보게 되면 위에 음효가 있죠. 음효. 그리고 양효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포가 삭힌 그 열매, 씨앗을 이 음효라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음효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 상으로 보게 되면. 저 문을 통과해서 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양기는 선별된 양기예요. 건불악지나 병든 씨앗이라든가 미성숙된 씨앗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절간 예를 들었죠. 절에 가게 되면 첫문에 그 무시무시한 사천왕이라고 해요. 그 칼과 창을 든 무시무시한 생기신 분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모든 것을 던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바로 이 기토의 기토. 기토의 성정을 가진 음효예요. 그러니까 저 음효는 기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토. 그래서 이 기토가 지금 병정화 자리에도 미리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그 여름을 이제 그 서서히 저물게 하면서 열매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시키고 있고요. 이 기토가 다시 또 이 가을 경금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 씨앗을 그 창고의 문을 지키고서 그 씨앗을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 경금은 숙살지기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숙살지기. 그 쳐버리는 거죠. 그죠? 가을에 그 서리가 내리면 모든 그 이파리들은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열매만 남고 그 열매만 받아들이게 되잖아. 모든 낙엽을 춘풍낙엽처럼 떨어뜨리는 숙살지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뭐 그 판검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판검사는 선악을 구별하는 거고요. 의사는 몸속에 있는 병균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살지기 기운과 일치하지.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도끼, 뭐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 이 사주팔자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철학이라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통찰하지 않고 단지 물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하죠? 말장난에 가깝게 돼요. 언어의 유희에 가깝게 돼요. 이것은 철학이고 인문학이에요. 또 과학이고 공간학이고 시간학이에요. 굉장히 그 지금까지 그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정리되고 선별되고 그 논리 정연하게 짜여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을 경금이 수렴한 이 기운이 마지막 이 신금의 자리에서 재련을 당합니다. 재련.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럼 그 금 속에 있던 불순물을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걸 건져내는 거지. 이 창고에 있는 것은 벼예요, 벼. 곡식. 근데 여기서는 도정을 하는 거지. 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은 굉장히 순백한 양기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건계로 성징되죠. 중천 건계. 그죠? 이건 건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고 하늘이에요. 씨앗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 감숙의 두 개가 지키고 있는 이 속에 저장이 돼서 그 다음 해 봄에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겨울이죠, 겨울. 겨울 땅속 깊이 생명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으로 이해를 하면서 천간을 이해하게 되면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장간을 보게 되면 그 정화를 보게 되면 병기정이에요. 병기정. 여기가 오화 자리죠.
시간적으로 오화, 병기죠. 이 기가 들어와 있죠. 이 가운데 음효가 바로 이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토. 그죠? 음효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이 기토 음효가 지금 금의 자리에 보게 되면 경금의 자리.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병기정, 정을기, 기임경입니다. 기임경. 여기 이제 기수가 아니죠. 잘못 쓴 겁니다. 경금이죠, 경금. 네, 경금. 기임경이 됩니다. 기임경. 그런데 일반적인 명리에서는 여기를 무임경으로 얘기하고 있죠. 무임경. 그죠? 무로 보는데 왜 물어보는 것은 각 계절의 시작은 강한 양기가 시작한다. 양이 시작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무토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기토의 자리죠, 기토. 왜 기토, 음은 만물을 시작하지 못하나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물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그 지구상에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해요. 물은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에요. 어머니에게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양과 음은 동등하죠. 우리가 그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전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죠.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서로 동일합니다. 전자와 양성자는 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양과 음은 서로 동일하다고. 기능적인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먼저다, 음이 먼저다가 아니라 먼저다, 뒤다 이것은 그 역할의 차이, 기능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 기능이 우열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열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은 음에서 시작했어요. 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가을 경금, 즉 지지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죠? 신유죠. 신의 자리죠. 신시. 이 신시의 지장간은 기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논리입니다. 저의 논리.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여기에 무토가 들어오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 양이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제하에 주관적인 판단을 한 건데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 정기라 그러죠. 지장간 정기가 그 다음 계절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절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책 1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금은 금기의 시작. 그죠? 금기의 시작입니다. 금기의 시작. 권토가 선별해 놓은 즉 기토죠. 기토가 선별해 놓은 알갱이를 본격적으로 수렴하는 기운. 그죠? 가을 추수처럼. 그죠? 자, 선별된 씨앗을 남기고 껍질과 쭉정이는 분리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숙살시켜 버린다. 누가? 바로 이 기토가. 그죠? 다음 해를 위하여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 추수처럼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갱이는 거두어들이는 의로운 기운이다. 의로운 기운. 이게 의로운 기운이, 이 기토가 바로 경금의 문턱에서 딱 순문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문장 역할. 여기서 숙살시켜버리는 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선별된 씨앗이 창고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즉, 우리가 옛날에 뭡니까? 벼 타작을 하면 바람에 이렇게 날렸어요. 바람에.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알갱이는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갑니다. 그 중에 알갱이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날아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별된 씨앗이 이 가을 금기 이음이 여기서 뭐야? 바람으로 풍구를 날려서 남는 것만 여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건물악지를 날리는 그 풍구가 있습니다. 자, 금기는 즉 겨울 경금이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추상 같은 기운, 대의를 중시한다. 대의. 오상 중에 그래서 의에 해당한다. 인의, 예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의에 해당한다. 인은 목이죠. 예는 화입니다. 화, 질서, 열매. 그죠? 그래 의는 바로 금의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괴상은 태괴로서 음이 양을 포장하여 수렴하는 바구니의 상이다. 자, 바구니의 상이죠, 바구니. 이렇게 그리면 바구니의 상입니다, 바구니. 그죠? 창고예요. 은행입니다.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는 것은 태괴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주역 괴상으로 택이라 해서 연못 택자를 씁니다. 연못의 상이다. 연못도 물을 담는 거잖아. 자,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못은 항상 그 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이 연못이 가득 차게 되면 바로 이 수문을 통해서 물이 나가요. 그래서 연못은 넘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문이 열려서 그 어느 정도 수준만 수위가 되면 물이 흘러나갑니다. 우리가 댐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지면 문을 열죠, 수문을. 그래서 그 댐이 가득 차지 않게 해요. 이게 조절을 하는 거지. 욕심이 없어요. 자기 정해진 틀이에요. 왜? 경금은 담는 거라 그랬잖아. 그릇은 어느 정도 양만 담아요. 그 이상을 담지 않아요. 터지거든. 여기도 연못에도 물을 가득 담아서 이 수문을 닫아버리면 연못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경금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적정한 양을 담을 줄 알아요. 욕심내지 않고요. 옳고 그름 분별해서 아무거나 주워 담지 않아요. 그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금, 금이잖아요, 금. 외부에는 음이 있잖아. 그래서 겉으로 보면 딱딱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뭔가 좀 투박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한 양기가 있어요. 과일을 보시면 알죠. 그죠? 겉은 딱딱해요. 그래서 거칠어 보여요. 그러나 그걸 쪼개보면 그 안에는 맛있는 속살이 있잖아. 자,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가 분명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며 끊고 맺음이 분명하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불의를 참지 못해요. 왜? 이 문을 통과하려면 불의한 자는 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자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수문에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상상자가 지키고 있다가 다 빼버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이 가을 금기로 상징되는 이 음요는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의협심이 강해서 냉정하고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사천왕 보세요. 그냥 칼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천왕. 무섭잖아요. 그러나 정의로운 자, 선한 자가 그 문을 들어오면 미소를 짓는다니까, 미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줘요. 내면에는 양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의외로 따뜻한 정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경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경금. 이 경금이 사주에서 일간의 자리에 온다면, 즉 일간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데, 내가 일간의 자리에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설명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지피지기 나를 알면, 그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필승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공부할 때 일간의 자리에 천간 중에 어떤 것이 오느냐,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주 공부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정리입니다. 정리. 택이죠. 택. 연모택자입니다. 주역의 계상으로는. 그리고 경금이죠. 천간으로는. 그래서 무쇠의 근원이 됩니다. 무쇠. 그 다음에 수렴, 의,
대의 숙살지기. 그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경금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반드시 어떤 시간 간에 도움이 되실 거고,